자, Node.js와 Redis, 그 다음에 MongoDB를 이용해서 만든 채팅 에그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pp.js를 살펴보시면 먼저 이 부분이죠. 지금 이제 웹서버를 실행을 했고요. 이 웹서버를 실행한 다음에 해당 웹서버에 소켓 IO를 이용해서 소켓 통신을 할 수 있는 IO 객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소켓 IO는 Node.js의 대표적인 소켓, 웹소켓 통신 모듈이고요. 이 소켓 IO를 이용하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손쉽게 소켓 통신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되는 사용자의 목록을 저장하는 유저스라는 배열을 하나 내부에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몽고DB 연동을 위한 몽구스 모듈을 로딩을 하고 그 몽구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합니다. 몽고DB 현재 실행되어 있는 로컬 호스트의 27017번 포트로 실행되고 있는 몽고DB 서버에 접속을 해서 챗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채팅 메시지 내용을 우리가 저장을 할 것인데 그 채팅 메시지 내용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스키마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몽구스의 특징은 RDBMS처럼 데이터 입출력을 위한 스키마를 미리 정의를 해놓고 그 스키마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저장한다라는 것이죠. 자, 만들어진 스키마를 이용해서 이제 모델을 하나 만드는데 실제 데이터 입출력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챗 메시지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디스 서버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레디스 모듈을 로딩하고 두 개의 레디스 클라이언트를 생성을 합니다. 자, 하나는 퍼블리셔용으로, 하나는 서브스크리버용으로. 그래서 하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역할, 두 개의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고 있고요. 자, Publish Subscribe 이라는 통신 방식을 이용해서 레디스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마치 채팅을 위한 멀티 플랫폼 채팅을 위한 채팅 서버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버가 실행이 되면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소켓 통신 접속 요청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게 되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소켓으로 커넥션을 시도하면 이 콜백이 호출이 되면서 해당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수 있는 소켓 객체가 넘어오게 됩니다. 이 소켓 객체를 통해서 해당 클라이언트와 데이터 송수신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소켓 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된 내용을 수신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소켓 emit은 반대로 서버에서 지금 app.js가 서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이벤트를 발생하고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받는 이벤트는 chat connect, 그 다음에 chat leave, 그 다음에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이벤트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 chat connect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 요청을 받을 때 호출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chat leave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접속 종료를 할 때 호출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메시지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채팅 메시지가 왔을 때 호출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처음 챗 커넥부터 살펴보게 되면 챗 커넥을 하면서 이제 메시지에 무엇을 담아서 보내느냐? 채팅 아이디를 담아서 보냅니다. 그러면 서버에서는 현재 해당 아이디가 유저스라는 배열 안에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고요. 존재하면 인덱스 값이 -1이 아닌 값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채팅방에 입장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같은 아이디가
배열 안에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클라이언트의 챗 페일이라는 이벤트를 발생하고요. 만약에 배열 안에 해당 채팅 아이디가 없다 그러면 입장을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배열 안에다가 해당 아이디 값을 푸시를 해서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접속을 요청했던 클라이언트한테 성공을 했다라는 의미로 챗 조인이라는 이벤트를 발생해주고, 그 다음에 같은 채널에서 같은 방에서 대기하고 있는 다른 사용자들한테는 업데이트된 사용자 리스트를 보내기 위한 챗 유저 이벤트를 발생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누군가가 접속을 시도했을 때 성공하게 되면 해당 채팅방의 메시지 내용을 몽고DB에서 읽어드려서 그 메시지 내용을 방금 입장한 그 사용자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새로 접속한 사용자는 그 채팅방에서 이전에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을 모두 다운받아서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대화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몽고DB의 역할은 주고받는 채팅 내용을 DB에 저장을 해놓고 새로 채팅방에 들어오는 사용자들에게 기존 대화 내용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채팅방에서 나가겠다, 챗 리브라는 이벤트를 발생하면 역시 넘겨받은 그 채팅 아이디 값이 undefined가 아니거나 빈 문자열이 아니면 배열에서 해당 아이디의 위치를 찾아내고요. 그 해당 아이디의 위치, 인덱스 값을 가져왔을 때 그것이 -1이 아니면 0 이상의 값이기 때문에 그 배열 안에서 해당 번째의 하나의 데이터를 스플라이스를 이용해서 삭제를 해라. 그럼 배열에서 해당 아이디가 삭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용자들한테 이제 누군가 나갔으니까 챗 유저라는 이벤트를 발생시켜주고 갱신된 유저스 배열 값을 넘겨주면 채팅방에 남아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누가 나갔는지 참여자 목록을 확인해서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된 클라이언트 중에 누군가가 채팅 메시지라는 이벤트를 발생하면서 채팅 메시지를 보내오면 그것을 이 서버에서는 아이디와 메시지를 합쳐가지고 퍼블리셔라는 레디스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레디스 DB에 퍼블리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키 값은 지금 챗이고요. 이 챗이라는 키에다가 메시지를 전송한 사용자의 아이디와 메시지 내용을 합쳐서 문자열로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 레디스 DB에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저 챗이라는 아이디 키로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송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면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가 그걸 받아가게 되고요. 자, 메시지,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메시지 내용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나중에 새로 들어온 사용자한테 전달해주기 위해서 몽고DB에 저장을 하기 위해 모델을 이용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고 메시지 내용과 날짜를 채워 넣은 다음에 세이브 메소드를 이용해서 DB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값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접속에 성공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로딩을 해서 접속한 사용자한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어떤 클라이언트가 소켓으로 커넥션을 성공하게 되면 무조건 서브스크리버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레디스 서버에 챗이라는 키로 서브스크라이브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서
퍼블리셔가 퍼블리시를 하게 됐을 때 바로 수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수신되는 과정은 서브스크리버 on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넘겨받을 수 있고, 넘겨받은 메시지라는 것은 결국 아까 우리가 만든 아이디와 메시지를 합친 문자열이 넘어오게 되고요.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것을 자기하고 현재 연결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해주고, 클라이언트는 그걸 받으면 화면에 출력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도록 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채팅 서버 역할을 하는 소켓 IO와 레디스, 그 다음에 몽고DB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소켓 채팅 서버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 채팅 서버하고 연결이 되는 클라이언트는 HTML 파일로 퍼블릭 폴더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최초에 로딩이 끝날 때 소켓 IO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쓰고요. 그 다음에 jQuery를 사용하게 했고요. 자, 도큐먼트 레디 상태가 되면, 즉 HTML 문서가 로딩이 끝나면 바로 서버에 소켓 통신을 하기 위한 커넥션을 시도하고요. 커넥션이 성공적으로 되면 소켓 객체를 얻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버로부터 받은 이벤트, 챗 페일, 챗 조인, 챗 유저, 다음에 메시지, 마지막으로 메시지스라는 이벤트를 받았을 때 각각 처리하는 소켓 온 메소드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자, 그 아래쪽에는 전체 사용자 목록을 출력하는 함수, 그 다음에 커넥션을 시도하는 함수, 그 다음에 채팅 메시지를 전송하는 함수, 마지막으로 채팅방을 나가는 함수, 이렇게 4개의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TML body를 보시면 로그인 영역에서는 아이디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커넥션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해당 아이디로 커넥션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챗 인풋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이 인풋 태그에다가 대화 내용을 입력을 하고, 챗 인풋 메소드를 호출하는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메시지 내용을 서버로 전송을 해서 전체 클라이언트들한테 중계해 주도록 하고요. 나가기를 클릭하면 챗아웃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채팅방에서 나가는 처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커넥션을 보시면 사용자가 입력한 챗 아이디 값을 가져와서 빈 문자열이나 디폴트 문자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고, 빈 문자이거나 디폴트 문자이면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챗 커넥 이벤트를 서버에 발생을 시키고 유저의 채팅 아이디 값을 제이슨 객체로 넘겨줍니다. 그럼 서버에서는 그것을 판단을 해서 접속이 성공됐는지 실패됐는지에 따라 챗 조인과 챗 페이를 리턴해 주는데요. 챗 페일이 오면 아까 본 것처럼 유저스라는 배열 안에 이미 해당 아이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접속된 아이디라고 표시를 하고 채팅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챗 조인, 이것은 서버에서 배열 유저스라는 배열에 새로운 채팅 아이디를 추가한 다음에 넘겨주는 이벤트죠. 자, 이렇게 되면 채팅방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채팅방 초기화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들어오고 나가면 전체 유저 목록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챗 유저라는 이벤트를 서버에서 발송을 하면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이벤트를 받았을 때 전체 사용자 리스트를 갱신하는 함수인 display user list를 호출하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팅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에는 채팅 메시지를 전송할 때 URI 인코딩을 해서 전송하기 때문에 그걸 반대로 디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escape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자, %가 붙은 특수 문자로 변경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채팅 리스트를 위한 태그에다가 수신된 메시지 내용을 어펜드 해주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자, 한꺼번에 그러니까 최초의 접속 시에 기존 문자 내용을, 채팅 내용을 한꺼번에 수신했을 때 발생하는 메시지스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에는 배열로 메시지 내용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포문을 돌면서 URI 디코드를 수행하고 ESKEIP 문자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출력하고 이것을 그 채팅 내용의 개수만큼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출력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유저 리스트는 챗 유저 리스트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태그에다가 현재 사용자 목록의 개수만큼, 사용자의 개수만큼을 반복해서 돌면서 자신의 아이디일 경우 또는 자신의 아이디가 아닐 경우에 각각 다르게 이렇게 li 태그를 이용해서 목록에 출력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 사용자 접속자 수를 now user count라는 태그에 데이터의 랭스를 출력해서 현재 몇 명이 접속됐는지를 출력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채팅 내용을 입력하고 챗 인풋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입력한 메시지 내용을 URI 인코딩을 해서 서버에다가 메시지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거기에 아이디와 인코딩된 메시지를 전송해서 그 메시지를 레디스 서버를 통해서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를 통해서 다른 클라이언트들, 자신을 포함한 다른 클라이언트들에게 모두 전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챗 아웃은 현재 채팅방에서 나가겠다고 서버에다가 챗 리브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자신의 채팅 아이디를 넘겨준 다음에 채팅방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버와 app.js와 클라이언트를 구현을 했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client.html이죠. 첫 번째 채팅방, 그 다음에 두 번째 채팅방, 두 번째 채팅방.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채팅방과 두 번째 채팅방이 준비가 됐고요.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이가 접속을 했고요. 자, 접속을 하는 순간 홍길동이가 접속했다는 것이고 기존에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 지금 DB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용자인 홍길순이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접속자 수는 2명으로 늘었고요. 홍길동과 홍길순이 입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대화 내용 똑같이 가져왔죠. 이건 다 몽고DB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자, 홍길동이 안녕하세요 하고 보내면 자, 이 내용이 지금 홍길순한테도 전달이 됐고요. 홍길순이 헬로라고 하면 그 헬로라는 내용도 홍길동에게 전송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app.js 지금 웹서버가 돌고 있는 그 서버 상에서 두 개의 클라이언트, 두 개뿐만 아니라 3개, 4개, 5개 몇 개가 되든 연결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같은 채팅방에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대화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DB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계속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면 use 챗이고요. 챗이라는
데이터베이스로 변경을 하고 show 컬렉션을 하면 chat messages가 나오는데 db chat messages find를 해보시면 지금까지 주고받은 채팅 내용이 URI 인코딩 된 상태로 쭉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팅 이그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